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활력을 주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치면 상담사 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펜타힐링 심리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심리치료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이나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대부분이 마음의 병도 앓고 있어서 지금 이 성산동 마포구청 옆에 마인드큐 심리 최면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강민철 소장님을 강제로 모시고 지금 여러분 사연을 받아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을 하나씩 엿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예고편 뭐 한 번 보고 말면 또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볼 때마다 이제 본편을 보려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계속 듣다 보시면 마치 예고편 자꾸 보다가 본편을 보게 되는 것처럼 팟캐스트를 통해서 마인드 힐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힌트를 얻게 되시고 내 문제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를 좀 알게 되시면 나중에 이제 마인드 힐링에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비유신데요. 예고편을 자꾸 보면 본편을 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를 네. 해결할 수도 있고 네. 뭔가 좀 바뀔 수 있다. 네. 네. 그런 뜻이네요. 네. 네. 저번에 저희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엄청난 고민을 다루다 보니까 그 엄청난 고민이 뭐였죠? 다시 읽어볼까요? 네.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다 저한테 들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불면증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폭삭 늙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또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핸드폰을 조사해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정말로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봐 겁나서 그렇게는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사람과 헤어지지는 못하겠어요. 헤어지면 제가 너무 무너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스트레스 받지만 헤어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지도 않고요. 남자친구를 믿지도 못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는 나.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보내셨죠? 이거 진짜 좀 당황스러운 예. 답변하기 힘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이게 얼핏 보면 되게 흔한 단순한 연애 상담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특히 20, 30대 이제 한참 막 이성 사귀고 이럴 때 이런 사례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감기처럼 그 정도 앓고 그냥 지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심리치료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이분들은 엄청 심각하시고 네. 체중이 막 10kg씩 빠지고 그죠. 거의 몇 년 동안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네. 본인한테는 엄청 큰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심리치료 맥락에서도 다른 여느 케이스보다 다루기가 솔직히 이렇게 쉬운 케이스가 아니에요. 되게 이게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은근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문제 원인을 알아냈다고 해도 그 원인을 이제 치유로 그리고 회복으로 이렇게 이끌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가 꽤 높은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일종의 병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를 잘 못 읽는 난독증이 있는 것처럼 무슨 연애 무슨 장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연애를 해가지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건데. 네네. 이러면 연애를 왜 하지? 난 이런 생각이 근데 그 에스터 포렐이라는 분이 있다. 유명한 네네. 미국의 네. 이제 그
연애 아니면 부부 클리닉 뭐 이런 어떤 테라피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물을 공기가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공기가 뭔가 왜 내 공기를 네가 마시냐? 뭔가 자연스러운 뭔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막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건데 뭔가 막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지는 맞아요. 비유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예. 아니, 바람 핀다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아니, 서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되게 성향 자체가 좀 진짜 한 사람만 계속 만나고 오히려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네. 한 사람은 뭐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따르는 사람 이성도 많고 또 뭔가 그거를 막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데서 생기는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지. 저는 예전에 누군가한테 관심 받기를 원하고 좋아함을 받기를 원해서 항상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코치가 예수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걸 깨달은 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아함을 받기를 원해서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들어 내가 잘해줬는데 뭔가 이러지 않으니까 힘들고 이래서 고민 상담을 한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이 당사자는 그 안에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렇죠. 이제 3자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게 이 내가 만난 이 한 사람이 평생 정말 나랑 정말 맞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접근법이 사용이 돼요. 막상 이제 상담이 심리치료로 들어가면 그리고 지난번에 성 문제도 이렇게 성적인 해결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피지 형님이 실제로 성심리 쪽에서는 이제 연인 사이에 어떤 섹스 문제가 어떠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섹스 솔루션을 실제로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아도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게 표면적으로는 관계의 문제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가 바람을 안 피워도 이분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바뀌어도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아하. 아 이분의 예, 케이스가요? 예. 다른 아. 남자를 사귈 때도 그랬어요. 그죠. 오케이. 예. 그거 또 재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한테 무슨 소리 듣냐 하면 네가 쓰레기 콜렉터니? 왜 자꾸 쓰레기들만 만나고 다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쓰레기 처음 콜렉터라서 들어봤어요, 그런 아니라 예, 영화에서 간혹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화도 봐야겠군요. 예. 그래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이상하게 왜 그런 놈들만 꼬이지? 네. 왜 나는 사귀는 사람마다 바람 피우지? 바람을 피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최소한 2번 이상 반복이 된다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서의 어떤 문제가 훨씬 더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섹스 솔루션으로도 안 될 수 있고 다른 여타 성심리 그런 접근법이 이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정서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적절한 수준의 친밀감 유지와 그리고 그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허전하고 애정이 필요할 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을 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경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뭐 여차저차해서 심리치료가 잘 됐다고 치면은 친밀감도 그러니까 친밀감에서 더 심하게 가버리면 집착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집착까지 안 가고 친밀감 수준에서 잘 머물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불신의 문제가 이제 그 애정 결핍이랑 연계가 돼서 막 네. 계속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애정 결핍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친밀감 유지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 이분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지점까지 안내를 하고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죠. 친밀감 사실. 유지라는 거는 애인이랑 친밀감 유지가 된다 예. 얘기예요? 이분은 친밀감이 사실 형성이 안 돼요. 사귀는 사람이랑 음흠. 자꾸 집착이 일어나거든. 집착이. 집착, 그렇죠. 집착은 떨어지게 만들죠. 예. 제가 또 배웠어요. 이것도 그동안 지금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그다음에 중간 기간 동안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비디오도 많이 보고 막 그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집착과 친밀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이게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우리를 뭐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번에. 근데 동생이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으로 떨어뜨려져서 먼 시골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울었대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 똑같아요. 남자는 뭔가 친구도 만나고 싶어하고 뭐 이러는데 이 동생은 막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데 집착과 애정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패턴이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뭐 모유수유라든지 뭔가 이 애착 형성이 예. 안정되게 자란 사람의 패턴의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그 패턴과 뭔가 부족해서 맨날 그렇게 자라가지고 했을 때 패턴, 연애의 패턴에서 이런 게 있는 그런 거가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네. 증명된 이런 그런 어렸을 때 게 사랑을 맞아요. 많이 받아야지 예. 좀 덜 불안해한다. 네네네 그런 예. 거 그러니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여기 잠시만 그 친밀감 유지는 네. 뭔가 집착하면 도망가니까 사람이 네. 집착하지 않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자급자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 어떤 거 곁에 남자친구가 없어도 없거나 행복하게 잘 그리고 지낼 수 있는 있어도 완전히 흡족할 만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아니면 자기한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아도 애정이 부족한 그러니까 부분에 스스로 대해서는 행복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스스로 그렇죠. 그냥 스스로가 다른 걸로 스스로가 채워나갈 행복하고 수 스스로가 네. 그 뭔가 이 존귀하게 있는. 존재하는데 그렇죠. 네. 예. 옆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그거에 흔들리거나 기분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가 네. 이미 행복한 존재고 네. 남자친구는 생겼다가도 없어졌다가도 불이 켜졌다가도 전구처럼 꺼졌다가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맞아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가 연애할 때 내 반쪽이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텐츠 한다고 뭐라지 되게 만족감이 있고 행복한 사람은 진정한 연애는 자기가 완벽한 하나가 근데 되고 반쪽이 나서 아니라 내 들러리가 어디 있지? 그렇죠. 내가 네, 완벽한 들러리가 풀이 되고 또 다른 행복한 또 컨텐츠 한 그 풀의 사람이 아우, 만나서 좋은 얘기네. 행복하게 잘 이렇게 맞아요. 그게 진정한 연애인데 내 사람들은 들러리가 어디 있냐? 뭔가 내가 부족한 거를 누가 나 알았고, 엑스트라는 어디 있냐? 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누가 이렇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뭔가 부족한 데서 시작하는 데서 연애가 되면 그거를 남이 채워줄 그런 수 거.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스스로 행복함을 먼저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은 이런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좀 막연하게 들릴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집착과 친밀감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분 당사자에게는 그거 구분이 안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집착 안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친밀감의 표시지 이건 집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주변 사람들 다 봐도 아닌데 그게 집착인데 그건 너무 심해. 집착도 아주 심한 집착이야. 이럴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곧 죽어도 그걸 친밀감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개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이분이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 두 분 사이가 아하.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네. 그 관계를 보고 자란 걸로 그래서 알고 불신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불신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본 것도 부모님, 그러니까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부모 사이에 뭐 이혼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좋은 걸 못 봤을 때를 맞아요. 보면은 그런 게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미쳐요.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심리극 같은 데서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예능 프로에서 봤음직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완전 밀착되거나 밀착이 안 된다 싶으면 확 떨궈지는 그래서 완전히 거리 두거나 아니면 너무 밀착하거나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적정 거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표현으로 하면은 애매모호하게 친한 관계가 견디기 힘든 이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한 5분 동안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진한 키스로 가버리거나 이런 식이지 아하. 진도가 꽤 빨리 나가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불같이 사랑이 타오르고 그리고 쌩하니 멀어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완급 조절 차원에서 5분간 아이 컨택을 시키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정서적으로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탄트라 제가 탄트라 수업 했거든요. 그게 할 때 5분 동안 이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하라는 트레이닝을 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분들은 교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노래 가사 보면은 Even lovers need holiday. 연인과 뭐 부부 사이에도 휴가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겠네요. 안 돼요. 이분들한테. 아. 안 되죠. 네. 그렇죠. Even lovers 제 need 동생이 holiday 나오잖아요. 제 동생이 네.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가. 네. 이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학교도 방학이 있고, 그렇죠? 네. 그쵸. 학교도 예. 방학이 있고, 뭐 회사도 휴가가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도 휴가가 있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거가 없고 무조건 이제 자꾸 같이 있으려고만 하고 네. 떨어지면 저 사람을 탓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뭐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저 남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낄까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더니 여자가 저렇게 하면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정말 마음의 여유가 대단하신 이제 남자분을 만약에 만나실 수 있게 되면 물론 여자친구가 막 뭐 집착을 하고 의심하고 막 휴대폰 뒤져보려고 하고 막 자기 일정을 체크해서 친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막 통제하고 이러면은 좀 숨통이 조이기는 네. 하겠지만 네. 그런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이제 완급 조절하는 걸 그러니까 그 훈련이지만 생활 속에서 아주 깨알 같은 게임처럼 진행할 수 있는 있으면 남자를 만나면 예 그러면 이분은 파블로프에게 뭐 개 실험처럼 네 그런 관계를 좀 어려워 힘들어는 하겠지만 버거워는 하겠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좀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런 케이스이면 두 분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연인 두 사람을 이제 모셔놓고 깍꿍놀이 같은 걸 하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큰 성인들끼리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되게 닭살스러워하는데 네. 솔직히 이거 한 두세 살 혹은 서너 살 아이의 분리불안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네. 똑같아요, 사실. 어허. 그래서 그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듯이 비록 몸은 성인이지만 지금 남자친구랑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고 떨어지려면 아싸리 분리가 돼버리거나 이런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라서 이런 경우는 가끔씩 연락 두절, 의도적인 연락 두절 모드로 있다가 다시 깍꿍하고 만나고 또 의도적인 연락 두절 시간을 갖고 또 다시 만나고 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해요, 그렇게? 그걸 해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호전을 이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만약에 그 여성분이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본인 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네. 그 이 남자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서 적당하게 이제 그 거리 유지도 네. 치밀하게 이렇게 또 하고 그렇죠. 깍꿍도 해주고 연락 두절도 했다가 연락했다가 네. 해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 너의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처럼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걸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치유해 나가고자 하면은 네. 이 여성분들 좋아질 수 있겠네요. 아주 좋죠. 그것만한 게 없죠. 그렇게 해줄 수 그렇지. 수만 네. 있다면. 근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봐서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따로 얘기를 해야겠네 남자한테. 네. 음. 네. 그 소장님한테 가면 좋겠네요. 네. 어. 그러면은 일단은 저
성산동으로 네. 마포구청 옆으로 네. 한번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네.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괜찮겠다. 음. 깍꿍을 해야 되는지.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정말 배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 그렇죠? 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내가 네. 아무리 봐도 자급자족을 평생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깍꿍으로 가야 되는지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네. 그 연애 문제는 일단은 뭐 사실 끝이 없지만 네.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네. 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 네.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예, 도움이 예,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